네, 다음으로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소식인데요. 또다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5월 22일 날에 방송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때 당시에 이제 방송을 만들었던 이유가 갑자기 이제 그 메리츠에서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냈죠. 뭐냐면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고 하면서 배당은 원래 엄청 잘 줬는데 10%밖에 배당 성향 안 준다. 엄청 줄인다고 했고 대신에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다른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엄청 실망을 해가지고 그 발표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지주는 15%, 증권은 13%, 그 다음에 화재는 16% 주가가 팍팍팍팍 폭락을 해버립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가지고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공시가 금요일에 장 끝나고 나왔죠. 그러고서 토요일에 다음날 86번가 라이브에서 요 질문을 해주셨어요. 메리츠 요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저는 별 생각이 없었죠. 아니 그래 배당은 세금 나가는데 그럴 거면 원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똑같은 금액이면 더 좋죠라고 생각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대폭락을 하고 비난이 쏟아졌죠. 메리츠 화재 메리츠 매도 제시나 등등등등 배당 컷의 급락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나름 변명은 해요. 이제 그때 당시에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 세금 고려시 더 낫다. 그러니까 세금 뭐냐 봤을 때 배당 경우에 우리가 배당 소득세 15.4%. 근데 이게 2천 넘어가면은 종합 과세 대상이 돼서 40% 이상의 세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세금이 너무 많다. 근데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는 이 세율이 안 붙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86번가는 좀 맑은 눈에 가지고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메리츠 그룹 최고 경영진에 저는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제가 한때 투자를 이제 운용사 근무를 하면서 메리츠 그룹의 2대 주주로 주요사들에 다 올라가 봤었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에도 저 펀드에 거의 항상 편입을 해 있었는데, 저희가 만나 뵈었던 메리츠의 그 최고 경영진 분들이나 아니면은 임직원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셨고, 신뢰할 만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실 좋은 쪽으로 되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왠지 배당을 줄인다 그러면 자사주 매수가 더 늘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 맑은 눈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소결론으로 이거는 순수하게 경영진에 대한 시각의 차이다. 잘한다고 보면은 그래 자사주 매입 소각 더 하겠지. 나쁘게 보면은 꿍꿍이가 있어서 배당 줄이고 주가를 폭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야. 요 정도를 이건 경영진에 대한 시각 차이이다.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근데 과거 사례를 가지고 와서 보면은 좀 신뢰할 만한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 드렸던 거죠. 뭐냐면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에 이때 소각했고, 이때도 취득한 이후에 소각했고 400억 700억. 그 다음에도 2021년 3월에도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500억을 이것도 하고 나서 소각할까? 소각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주는 소각한다는 걸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실제로요, 제가 이때 이렇게 하면은 얼마 안 있어서 자사주 다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난 이제 16일 날에 자사주 매입이 6월 16일 날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루 있다가, 사실 이렇게 저는 바로 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바로 하루 있다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17일입니다. 17일에 자사주 500억을 또 산다고 공시를 냈죠. 그러면서 이것도 공시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기 주식은 향후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또다시 500억 취득을 하고 있죠. 네. 또 산답니다. 예. 메리츠 증권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요거 이제 예전 방송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제 요게 중요하죠. 올해 있느니 올해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1000억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아예 공시에서 이거는 전략 이익 소각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매일 30만 주씩 샀는데 요즘 50만 주씩 사고 있죠. 그래서 시총 고려 시에는 약 3% 중반 정도나 되는 큰 양을 매입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1000억이라는데 지금까지 957억 매입 완료했고요. 매일 50만 주 페이스로 하고 있으니까는 이거면은 화요일이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종료되고서 지주처럼 할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네. 그러면 이제는 하나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메리츠에서 배당을 컷하고 자사주 매입을 늘릴게요 라는 식으로 중기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죠. 배당도 줄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뭐 증권에서 ICPS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화재가 지금 IFRS 신제도 도입해서 줄여야 되는데 혼자만 줄이면은 좀 껄쩍지근하니까는 다 같이 줄인 거죠. 자사주 매입 늘리겠다는 건 고생 맞추기에 불과하고요. 라고 비판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주가 자사주를 다시 또 사네요. 네, 그러면 일단 요 비판이 제가 볼 땐 한 절반 정도는 줄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증권도 거의 다 샀거든요. 이러고 나서 다시 산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요 비판은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 될 만한 게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메리츠 금융지주가 저 정도나 자사주를 살 여력이 과연 있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배당 정책 기준이 아니고 배당 정책이 변경이 되었다. 별도 기준 10%만 이제 자회사들이 배당한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나서 보았을 때의 예상 배당 수익이 441억입니다. 그 다음에 지주가 별도의 수익이 있어요. 뭐냐면 자회사한테 수수료 수익 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용으로 이자 및 판관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세후로 따지게 되면 272억이 발생을 하게 돼요, 매년. 근데 뭐 자회사들 영업수익이 증가하면 요게 늘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제외를 하고 그냥 작년 거 기준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 거 기준으로만 해서 바뀐 기준으로 배당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주는 매년 713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500억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그 다음에 그 별도 기준 10% 배당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맑은 눈이 필요하다 역시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논쟁거리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야 이거 만약에 지주만 자사주를 사면 이거 뭔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냐면 자, 지주가 자사주를 산 이후에 소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를 자회사하고 지분을 포괄적 주식 교환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A하고 B라는 회사 둘 다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A가 지주회사인데 자사주를 막 사요. B라는 회사가 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지분 50%를 갖고 있고 50%는 그냥 개인 주주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요 자사주 가치하고 요 그 이제 B라는 회사의 나머지 50%의 가치가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A라는 회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저기 B 회사의 주주들아, 소액 주주들아, 그 50%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로 바꿔줄게. 너네는 그럼 B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면 A라는 회사의 자사주를 받아가서 A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야. 대신에 B 회사는 이제 내가 50%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100% 지배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100% 자회사에서 상장 폐지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사고 이거를 나중에 지분 포괄적 주식 교환에 쓰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죠. 기술적인 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어쨌든 있다. 제가 이따 사례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서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여기에 동의를 안 하는 게 그럼 지금까지 소각을 왜 했냐는 거죠. 지주가. 가지고 있지. 지금까지 계속 소각해왔잖아요. 17년도에 소각했고 19년도에 소각했고 21년도에도 지금 소각 등이라고 해놨는데 소각이 얘기가 뭐랄까요, 공시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19년하고 17년도에도 자사주를 살 때 소각 등이라는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공시를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소각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번에 만약에 그런 거죠. 이번에도 만약에 지주가 소각해버린다? 그럼 솔직히 이 논쟁은 이것도 비판도 더 이상한 시간 낭비란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포괄적 주식 교환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메리츠에 대해서 뭐랄까요,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러면 그분들께서 2016년에도 엄청 비판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행동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요. 지금도 그 대상이 돼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16년도 사례는 지난 거니까는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현대증권이 매물로 나옵니다. 현대증권 지분 22.56%에 대해서 매물로 나오고 KB금융지주가 이걸 인수를 해요. 당시에 고가 매수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2.56%에 대해 갖고 1.24조에 인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 말에 현대증권 자기자본 3.3조를 고려하면 요거는 PBR의 1.68배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산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현대증권에
PBR이 0.4에서 0.5배였습니다. 근데 대주주 거를 무려 거의 한 4배 정도 높은 가격을 주고 사준 거죠. KB지주에서요. 그럼 KB지주는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냐? 현대증권을. 지금 현대증권 사라졌죠. 100% 자회사 해가지고서는 KB증권 합쳤어요. 이후에 뭘 하냐면은 현대증권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던 게 있었어요. 7.06%. 요거를 주당 6,410원에 매입해 가버립니다. 요거는 얼마에 주고 사느냐? PBR 0.46배에 주고 삽니다. 이미 매입 가격이 1.68배에서 많이 내려오겠죠. 요거를 두 개를 합성하면. 그리고 KB지주가 자사주를 갑자기 사기 시작을 합니다. 자사주가 제로였는데. 얼마 이상 사고 난 이후에는 현대증권의 나머지 주식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는데 이 자사주를 활용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교환 가액이 6,766원이에요. PBR 0.49배로 사간격입니다. 자, 그러면 KB는 얼마에 현대증권에 인수한 게 최종이 되냐? 최초 22%는 1.68배로 비싸게 사요. 근데 나머지들을 0.4배 중후반에 샀잖아요. 그래서 최후에는요, 합산을 해보면은 PBR 0.75배 인수한 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현대증권 대주주 입장에서는 1.68배로 프리미엄 받고 팔아줬고, KB 입장에서는 요거 자체는 비싸게 주고 샀지만 나머지는 싸게 주고 사서 0.75배 나름 선방한 가격에 사서 좋고, 근데 소액주주는 0.49배에 판 게 끝인 거죠. 근데 0.49배에 또 판 것도 아니에요. KB 자사주 산 거를 받아갔다 그랬잖아요. 당시 KB지주 PBR 0.4배예요. 증권을 샀는데 은행을 산 격이 되고, 은행은 PBR이 더 낮은 시장에서 더 저평가하는 주식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상상이나 하고 샀을까요? 현대증권 사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KB지주는 현대증권하고 맞바꾸의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면서 그때 당시 주가가 계속 올랐었습니다. 주가 부양이란 효과까지 누렸죠. KB금융지주의 회장님들 이제 연임 되실 때 KPI에 주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포괄적 주식 교환입니다. 자회사에 대해 가지고서. 현대증권 주주들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죠. 네.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이 어떤 다른 금융사들을 인수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소수 지분에 본인들이 자사주를 사가지고서는 보통 은행은 PBR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인수를 해요. 그럼 싸게 사는 거죠, 소위 말해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 프리미엄 가져서 사오고 소액주주 지분은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프리미엄을 엄청 주고 사버리는 겁니다. 대주주 거를. 그래도 어차피 100% 살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사주 산 가격 그걸로 비교를 해보면은. 자, 포괄적 주식 교환이 이만큼 나쁜 거라면 과거에 금융지주들이 이미 여러 차례 이런 행동했거든요. 제가 현대증권만 가져와서 그랬지.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나라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겠죠. 사실 저는 메리츠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된 것 자체가 이해가 처음엔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본다면 이미 메리츠는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선 했는데 그럼 했는데는 엄청 욕을 했겠죠, 그쵸? 자,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겠죠, 그쵸? 네. 이걸 실제로 더 한번 공시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2015년도 사업 보고서고, 이때 당시에 KB금융지주 보시면 자사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빵입니다, 빵. 근데 갑자기 공시가 하나 나와요. (2월 4일날) 3천억짜리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냅니다. 원래 1년이라고 했는데 더 빠른 속도로 사죠. 중간에 자사주를 어떻게 사고 있는지 신탁계약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1년 동안 3천억 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5월달에 나온 거 보시면은 이미 2,100억을 사요. 3분의 1을. 그러고 나서 현대증권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5월) 말일자로 현대증권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을 하죠. 이때만 해도 22.56% 지분이었어요. 근데 확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해야 되거든요. 8월 2일날 5천억 자사주 신탁 계약을 맺습니다. 더 사는 거죠.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시면 16년도 9월 달에 현대증권하고 주식 교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R 0.75배로 회사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면 메리츠 지주가 이거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실 가능성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해요. 이건 누가 가능하냐 하면은요, KB같이 KB금융지주하고 현대증권을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자사주를 사이즈 큰 회사가 조금 사고 사이즈 작은 회사 거에 나머지 지분 전량을 그거랑 바꿀 만한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요, 메리츠 지주보다는 증권이 더 크고 화재랑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시가총액이. 지주의 시가총액이 2.55조거든요. 근데 메리츠 화재가 2.2조, 메리츠 증권이 3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메리츠 지주가 대주주 지분율이 72%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주분산 요건 때문에 제 생각엔 자사주 20% 정도까지 사게 되면, 그러니까 소각을 안 하고 그냥 사서 보유를 하게 되면, 그럼 유통 가능 물량이 8%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면 거의 상폐 요건 달성 직전까지 갈 거거든요. 그 이상 그럼 상폐되면 뭐 또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맥시멈으로 만약에 그냥 진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려면은 요 정도 사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요, 나머지 메리츠 화재하고 증권하고 이거를 주식 교환을 하려면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20%면 가치가 얼마죠, 여러분? 5천억이 좀 넘죠, 그쵸? 이 5천억 넘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메리츠 화재의 남은 지분 가치가 9,600억, 메리츠 증권의 남은 지분 가치가 1조 6천억. 지금 이제 지주가 가지고 있는 화재에 대한 지분율 56%, 그다음 증권은 47%거든요. 나머지 44% 사오려면 9,600억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53%를 사오려면 1조 6천억이 필요가 합니다. 5천억 자사주로 어떻게 이걸 다 바꿉니까?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합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이 합쳐 2조 5천억이잖아요. 5천억? 야, 그럼 지주 주가를 5배 올리면 가능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메리츠 금융지주 PBR 4배 돼야 돼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의 가치는 화재 더하기 증권이에요. 메리츠 금융지주에 별다른 또 자회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회사들의 수익 수준은 굉장히 얇습니다, 지금. 뭐 자산운용이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지금 몇 천억을 벌겠어요?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메리츠 지주만 PBR 4배 준다고요? 이 회사들 안 주고? 두 회사의 가치가 사실상 지주의 가치인데? 불가능하겠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럼 지주는 가만히 있고 화재랑 증권의 가치를 5분의 1로 낮추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메리츠 화재 PBR 0.19배 되고 메리츠 증권 PBR 0.13배 돼야 돼요.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도 이렇게 안 갑니다. 시장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까지 빠질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의도를 가지고서 계산도 안 해보고서 시나리오는 쓰지 말자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은요, 굉장히 사이즈가 큰 회사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를 이제 소수 지분을 인수할 때 쓰는 방법이지, 사이즈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작은 회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시도를 하고 있다면 그럼 자회사는 자사주를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사주를 살 필요 없이 그냥 놔두고 있다가 이 남은 지분 가치를 이렇게 수합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특히나 자사주를 사게 되면 주가가 오르게 되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아까도 봤지만은 그러면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회사의 주가 가치가 올라가면, 남은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럼 메리츠 지주는 더 올려야 되는데. 자사주를 살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근데 왜 메리츠 증권도 메리츠 화재도 매년 자사주를 사고 있나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포괄적 주식 교환을 시도하려는 기업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계산을 하여튼 한 1분만 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길래
실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